지난 시간까지 그 속력 속도 내용 정리했었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했죠. 속력 속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이나 순간이란 말은 생략하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의사 전달에 별 문제가 없는지 등속 원운동에 있어서 속력 속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상에 뭐 이런 유형의 그래프 전에 한 것 같이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속력이 구간별로 나눠서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일정하고 감소한다. 이때 속력은 어떤 속력일까요? 뭔가 생략됐죠. 속력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 그때그때 빠르기가 변한다,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1초 동안에는 이만큼 이랬는데 그 다음은 더 많이, 그 다음은 더 많이, 그 다음은 더 많이, 점점 더 많이씩 이동한다. 그때그때 빠르기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거 배웠던 것 한번 적용해 보면은 결국 이 순간 속력인데 순간 속력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된다 그랬나요? 이게 만약에 1초 때는 1초 때 순간 속력은 요점의 접선 기울기 2초 때는 요거의 접선 기울기 3초 접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확인되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됐나요?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은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하나의 값이 나오죠. 감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때그때 순간 속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랬다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요 직선인 구간, 자, 이건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럴 경우는 자, 굳이 뭐 평균 속력이 순간 속력이 이거 다 같은 값 같죠. 근데 당연하지만 한번 이럴 경우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 일정한 걸 뭐라고 표현하죠? 등속력 운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그냥 속력이나 평균 속력이나 순간 속력이나 그 값이 다 같다. 뭐 따로 쓸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력이라면 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요 기울기를 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또 순간 속력은 어떤 때 요때의 순간 속력 요거 금방 짧은 구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 그거 구한다고 기울기 다 마찬가지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이제 적용하는 것과 그냥 답변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 차이 날 거예요. 여기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지 지난 시간에 값들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속력 속도를 명확히 인식했다라면 다수화해서 알고 있다라면은 잘못 쓰고 있는 경우에서도 그걸 제대로 잡을 수도 있겠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자동차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니까 법규 정해진 제한 속도라는 게 있죠. 근데 제한 속도, 속력과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가? 속도 벡테리아이니까 이거 방향도 가지고 있는데 방향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죠. 역주행 같은 거는 다른 법규로 제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제한 속력이라 해야 맞을 테고 그리고 이거는 늘 위험하니까 순간순간 어떤 때라도 일반적으로 뭐 60km/h 고속도로는 뭐 100km/h 어떤 순간이라도 넘으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됐을 테고 그래서 속도 위반 단속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력 위반 단속이고 제한된 그 순간 속도가 넘었는지 위반했는지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놨죠. 근데 그 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갑자기 속력 줄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엔 그런 분도 안 계시겠죠. 그거 더 위험한데 그래서 그런 더 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간 단속하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구간 단속할 때는 이 평균 속력 가지고 단속 근거를 잡는 거죠. 근데
결국 법규 자체는 제한 순간 속력 맞나요? 평균 속력, 구간단속은 평균 속력 가지고 이제 그 처벌할지 처벌 근거를 했는데 평균 속력이 이것보다 높았으면은 당연히 그 중에 순간 속력, 그거보다 높은 구간이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간 단속 하더라도 결국 그 법규는 제한 순간 속력 되겠고, 그래서 운전할 때 자동차 빠르게 어떤지 가끔 보는 게 속도계인데, 속도계. 걔는 개 기를 뜻하죠. 이거 기계하고 어떻게 다르죠? 기계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치, 그런 걸 기계라고 해요. 계기는 측정 장비들을 계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 속도계라고 하는 게 맞나요? 방향 표시 안 되죠. 방향은 당연히 뭐 앞이나 핸들 트는 대로 가니까 속력계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측정되는 것은 순간 속력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등속 원형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했는데, 속력 속도에 대해서 정리한 게 뭐 직선 운동에서만 적용되는 속력 속도 정의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등속 원운동 정의 안 했지만 저기서 적용할 수 있을 테고, 또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불규칙한 운동, 여기서 어떤 물체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운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 속력 속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 여기 0초 때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다. 근데 여기 가는 도중에 만약에 요 부분 통과할 때, 여기 통과할 때 이거 3초 때 통과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3초 때 속력이나 속도를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초 때 속력을, 먼저 속력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3초 때 속력을 표현한다. 3초 때 속력이라는 건 어떤 속력이에요? 순간 속력이죠. 순간 속력이라면 정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평균 속력,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평균 속력이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3초 직전 직후, 그래서 이 시간 간격 아주 짧게, 만약에 2초 때 여기 있었고 4초 때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 가지의 평균 속력이 아니라 그 직전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3초 금방 운동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 만약에 자료가 있다라면은 한국에서 이 부분을 크게 확대했다, 10배쯤 확대했다. 그럼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럼 3초일 때가 여기 있고, 자 근데 그 0에 가까운 짧은 시간이니까 이거 3초인데 요거를 또 한 10배쯤, 한 100배쯤 확대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 정도도 아니겠죠. 이거 요 금방 확대, 요거를 10배쯤 확대한 그 부분이라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3초 때다. 그 3초 직전, 직후. 요 시간 간격, 요 델타 t라는 건 이게 0에 가까운 때 평균 속력이 순간 속력이죠. 자, 이거 만약에 영상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은 요 물체는 요거 30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거 곡선 경로지만은 이렇게 크게 0초에 가까운 아주 짧은 시간을 크게 충분히 확대했다라면 이건 한쪽 방향 곧장나는 운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순간 속력, 순간 속도 할 때 순간이라는 요발 의미는 이거는 시간 간격이 0에 접근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은 운동 경로를 이거 직선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곡선 마구 구부러진 거라 하더라도 크게 계속 확대해서 충분히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운동 자체가 직선으로 간다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은 전에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크게 확대하면은. 그러면은 그 한방향 직선 운동이다. 이럴 경우라면은 이동 거리하고 변이가 뭐였나? 잊어버리지 않았죠?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물량.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위치 변화된 거죠. 그러면은 이동거리 이만큼, 변이도 이만큼. 이동거리하고 변이 같다.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변이의 크기하고 이동거리가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자, 이 이동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델타 t.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게 시간이 0에 가까운 이런 시간이에요. 이걸로 나눠주면,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요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걸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거는 속력이 되겠고, 변이의 크기,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나눠주면, 요만한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 변이의 크기로 나눠주면, 요 값은 속도가 되나요? 속도의 크기죠. 속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자, 이거 당연히 같겠죠. 이거 같은데, 같은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나누는 것도 같겠죠. 그럼, 이때 속력은 무슨 속력이 될까요? 여유 가까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이니까. 당연히 이거 순간 속력이고, 이거 순간 속도. 그러면은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런 결론 당연한 건가요? 그러면은 순간 속도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까? 순간 속도의 방향. 순간 속도의 방향은, 자, 여기서 보면 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속도의 방향? 속도는 뭐 시간분의 변이, 자, 요 등식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등식성분은 요거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변이의 방향과 같아요. 변이, 위치 변화, 요거 크게 못 봤어요. 요런 방향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런 방향.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인데 그거 연장하면은 요런 방향. 이게 결국 뭐가 돼요? 순간 속도의 방향은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 이렇게 된 거 맞나요? 자, 이거 뭐 더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하자면 접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접선이죠. 접선 방향은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두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그 순간 속도의 방향이죠. 운동 방향과 비슷한 쪽의 접선 방향. 이거 말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 맞나요? 지금 불규칙의 임의의 어떤 그 운동 경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항상 성립한다. 아, 그럼 이거 중요한 거다. 그 별표처럼요.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아, 저거 지난 시간에 같이 세분 거 겪자고 하면서 뭐 새로운 것 다시 또 진도 나간 거 새로운 거 배운 거예요? 아니죠. 저기 속력 속도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난 시간 또 답 궁금한가요? 답이 중요한가?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예를 들자. 여기 만약에 이 경우에 0초부터 여기 10초까지 이동하는데 이 이동 거리가, 이런 거리가 이게 40m였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등속력 운동한 거 맞나요? 어떤 등속력 운동을 했어요? 등속력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10초 동안 40m 이동했는데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간단히 표현하면은 4m/s의 등속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0부터 5초까지 속력, 또 뭐 0부터 10초까지의 속력을 구하라. 뭐 2초 때 그냥 저기 다 있으니까 3초 때 속력을 구하라. 이러면은 이거 다 바로 할 수 있나요? 5초 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0부터까지 평면 속력 얘기하겠죠. 평면 속력. 중간쯤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게 등속력이니까 아직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나? 등속력이니까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시간 간격 길게 잡던 짧게 잡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굳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등속력도 1초당 4m씩 이동했으면은 이거 속력 관계 살려야 되나요? 5초 동안에 결국 몇 미터 이동 거예요? 1초에 4m씩 이동. 5, 4, 20m? 20m. 5초 동안에 20m 이동했으니까 1초당 그 평균 이동 거리 그냥 다 마찬가지로 4m/s 되는 거죠. 이거나 같은 거고. 길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3초 때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3초 때. 이거. 요 순간의 속력. 짧은 시간, 3초 근방에, 아까 그랬죠. 평균 속력. 근데 등속력이라 그러면은, 길게 평균된 건, 짧게 평균된 건 그 값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요. 그러면은, 3초 때, 이때, 3초 때, 속도가 어떻게 되지? 속도 표현해봐요. 3초 때 속도. 표현하자면은,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방향 먼저 표현하는 습관들이 좀 있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이거 아까 해봤지만은 순간 속력은 순간 속력 크기하고 항상 같아야 되는 상황이지. 크기는 이거 같고, 방향은 여기서 문구 이쪽 봐야 이렇게 되겠네요. 연습 더 해봐요. 만약에 여기 5초 때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5초 때 속도 표현한다 그러면 5초 속도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이게 V5다. 그러면은 방향 이쪽 방향으로 4m/s 이렇게 되나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초 때다 그러면 7초 때 때는 이런 방향으로 7초 때 그럼 이런 방향으로 4m/s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혹시나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새롭게 더 배웠다가 아니라 속력 속도 자기 걸로 소화하면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했다 이런 건데, 자, 근데 혹시나 이거 뭐 물리 배워야 할 게 별로 없고 소화시키면 객관대로 소화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진짜 지난 시간까지 뭐 몇 시간 동안 배운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그 적용하고 하는 것 그걸 요구한다면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실제 이제 뭐 문제집이나 인터넷 강의 이런 데서는 뭐 이런 거 따로따로 그 응용하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이런 것들 낱낱하게 다 정리해가지고 하니까 양도 많아지지 실제 양 얼마 안 되는 게 맞아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학습한다는데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이해하는 과정까지 여기 포함시킨다 그러면은 1단원에 물질 운동과 관련된 것 배우고 이해해야 될 것 몇 개 안 돼요. 또 몇 가지 했던 거뭐 스칼라 벡터 했지만 거기 이제 하나씩 하는 게 변이, 속력,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뉴턴의 운동 법칙, 물리 3법칙. 이 정도가 기본 익혀야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익히는 과정, 소화해서 이제 출력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 제대로 익힌다고 익혔는데 이 정도까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보고 이걸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요거 나름대로 필기한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기하는 것 의미는 있지만은 필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소리내서 물론 필기도 이거 칠판에는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나름대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혼자 써보는 것 이건 출력 연습 되지만 칠판에 있는 그냥 옮겨 적는 것 의미 없고 특히나 그렇게 필기한 거 나중에 시험 보기 좀 직전에 잠깐 보면 되겠지.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필기한 내용 보면은 내용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되겠다 했는데 뭐 몇 개 없으니까 공부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면 시험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자, 실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난 머리가 안 좋은가? 이거 전에 한 거 같지만 바로 적용하는 게 바로 안 된다. 자, 이거 그렇게 자학하거나 그럴 게 없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아직 지금 시험 아니잖아요. 아직 익히는 과정이니까. 자, 모의고사나 정기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능이나 정기고사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면은 이미 내가 이해를 했고 익혀서 그 유형을 적용해보고 이미 다뤄본 문제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소화 과정 충분히 하고 적용도 해본 문제만 풀린다 생각해야지. 처음 보는 문제 같다 이런 풀겠다 하는 건 그건 욕심이에요. 실제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1분 그때 이제 이거 뭐 풀이 과정 생각하고 이론 다시 생각하고 소화하는 과정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이미 풀어본 유형의 문제만 내가 풀 수 있고 그래서 그거만 맞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물리 문제 유형이 엄청 많은데 그 유형을 언제 다 익히냐? 많지 않아요. 정리해드리면. 자, 다시 말하지만 요거 제대로 확실하게 하면은 다른 과목보다 수월한 면도 있을 거예요. 비유해서 설명하자면은 이거 어떤 쉼과 지치기인데 목공 작업, 전기 작업할 때 연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목공 작업을 한다. 나무가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장 뭐 톱이 있어야 될 테고 뭐 망치, 뭐 끌 이런 것들 필요하죠.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배우고 이런 것들 사용법 이해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자, 이거 손에 익히는 과정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떤 작품, 다양한 작품 만들 수가 없죠. 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자, 이거 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연장 이해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만 봐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적용이나 응용 능력도 실제 사용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아 저렇게도 사용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농工작업할 때 나사못 같은 경우 나사못을 그 바꿔 빼자면은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보니까 망치 가지고 나사못 받기도 하고 뺄 때 한날 끝 가지고 나사못 돌려 빼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그런 거 따로따로 다 정리해서 하려면 엄청 많아지는데 그거 아니죠. 마찬가지. 그렇게도 사용하는구나 봤으면 그렇게도 한번 다뤄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사실 이거 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이거 하여튼 기본적인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은 적용하기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 가속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속도와 운동 분산 법칙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실제 물체 운동 다룰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